요즘 뭐 인공지능이다, 지정학적 위기다, 세상이 정말 시끄러운 이야기로 가득하죠. 모두가 어떻게든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기회는 의외로 가장 조용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왜 우리가 조용히 강한 이들에게 베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문장입니다. 진짜 승자는 시끄럽게 힘자랑하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칼을 가는 그런 진짜 플레이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침묵의 전략이 어떻게 부와 힘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 딱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쪽은 뭐랄까 확성기 들고 막 떠드는 스타일이에요. 단기적인 성과, 화려한 인맥에 집중하죠. 반면에 오른쪽,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침묵의 전략가는요. 외부 소음은 신경 안 써요. 오직 내실을 다지고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추구하고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짜 내 편 한두 명, 깊은 동맹을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예전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예전 세계 경제가 값싼 기름 펑펑 쓰던 연비 나쁜 차였다면 지금은 효율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낡은 게임의 룰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예전의 세계화가 모두가 연결된 시끌벅적한 파티 같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는 시대랄까요? 이럴 때 고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핵심 자원을 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원자립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자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용히 강한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공통된 코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만의 성공 방정식 5가지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는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자립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원칙 아주 명확합니다. 남의 집 잔치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만의 튼튼한 성을 써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을 정말 조용하면서도 무섭게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이 요즘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TSMC 공장을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이고 라피도스라는 자국 반도체 연합까지 만들었죠. 이게 다 뭘 의미하겠어요? 공급망의 목줄을 남에게서 되찾아 오겠다는 겁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반도체 요새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고독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돈으로 증명이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자립도가 10% 오를 때마다 그 나라의 신용 위험도가 평균 0.5%포인트나 떨어진대요. 결국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힘이 곧 경제적 가치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셈이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코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정밀함, 그러니까 온갖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딱 잡아내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 코드는 그 신호를 해석해서 미래를 읽는 통찰력입니다. 사실 이 둘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시장은 늘 빠른 답을 원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섣불리 외치지 않아요. 정확한 한마디를 내놓기 위해 몇 번이고 확인하죠.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ESG, 공시처럼 신뢰가 생명인 영역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표가 바로 현명한 분석가들의 비밀노트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표하는 GDP 성장률은 얼마든지 보기 좋게 포장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장이 실제로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력 소비량 같은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하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소음 너머에 있는 진짜 신호를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통찰의 시작입니다. 특히 인구 통계는요, 이건 거의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 유엔에서 발표한 2050년에 일할 수 있는 인구 데이터, 이런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명백한 예측 변수를 보지 않고 하는 투자는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자, 이제 마지막 2개의 코드만 남았습니다. 네 번째 코드는 동맹,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리고 대망의 5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선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의 강자가 탄생하는 거죠. 요즘 동맹 전략은 프렌드 슈어링이라는 한 단어로 딱 요약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처럼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장님 전략이 아니에요. 이제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정말 믿을 만한 소수 정예 멤버로 팀을 꾸리는 특공대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분야의 치포 동맹 같은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사례가 거의 교과서입니다.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 위기라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는 대신 이걸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확 내버렸고 심지어 CBAM, 우리가 흔히 칸수 국경세라고 부르는 이걸 만들어서 강력한 경제 무기로 삼았죠.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꾼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코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잠재적인 기회랑 리스크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화려한 마케팅에 돈 쓰기보다 연구개발에 조용히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처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가진 것에 기회가 있겠죠. 반대로 특정 나라 하나에 너무 의존하거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행 계획이 없는 그린워싱 기업들은 이제 피해야 할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3가지 투자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남한테 기대지 않는 자립 능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화려한 약속 말고 투명한 실행력에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곳에 베팅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조용한 데이터와 묵묵히 내실을 다지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